올해토크입니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단체장들이 결정됐는데요.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선인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또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지역을 위해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그만큼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많은 지지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번 지방선거는 저희 개인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우리 동구민들께서 변화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표출된 우리 동구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더 열심히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의회 재선 의원이라는 이력도 갖고 계신 만큼 네. 오랫동안 동구를 위해서 일해 오셨는데 네, 네. 현역이었던 상대 후보와의 경쟁 끝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네.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 후보와 20%가 넘는 득표율 차이로 당선이 예. 되셨는데 예. 승기를 잡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8년 동안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래 하면서 예. 부산시 발전이라든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8년에 대한 의정활동의 평가를 우리 주민들께서 먼저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4년 전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 구청장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도 또 표출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안정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같이 묻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좀 바뀌었고 네네. 또 국민분들께서는 국정 안정론을 택했다 이렇게 예, 보시는데요. 네네네. 예.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우선 좀 가벼운 질문부터 예,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다소 짧았긴 했지만 출마를 위해서 그 이전부터 상당히 치열한 노력들을 예. 해오셨을 것 네네.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힘들었던 기억이나 또 어려웠던 부분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죠.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대통령 선거 2달, 또 바로 잇따라서 저희들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한 2달 정도 또 거쳤고요. 또 그 이후에 본선거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약 한 달간 정도 이래가 총 5개월을 선거 기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 후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시기였다는 게 체력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5개월 동안 이렇게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또 보람된 것들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어떤 이런 보람도 느꼈지만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선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또 유례 없이 대선 직후에 네, 치러졌던 네, 지방선거였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대한 열기가 좀 낮을 거란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었던 게 예. 지방선거는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교육감, 그다 비례대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을 많이 일으키다 보면은 시장 선거가 열기가 좀 이래 올라야지. 그렇죠. 그게 관심도가 가면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 선거가 뭐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워낙 격차가 큰 어떤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조금 열기가 좀 식었다라고 그게 투표율에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산시장과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모두 국민의힘이 승기를 네. 잡았는데 네.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아무래도 그만큼 책임도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은지 또 구정에 임하는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상 참 책임이 무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구청장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국민과 소통이 첫째는 잘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국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로서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이런 구청장이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뭐 생활 정치 사실상 의 지방 선거는 뭐 중앙 정치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히 그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 노인, 장애인 이런 소외된 계층에 좀 더 어루만지면서 다가가면서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생활 정치에 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세 번째로는 적어도 구청장은 어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상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우리 동구의 지금 지역 북항 재개발, 예. 북항 재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2030 엑스포 유치라든가 부산시 현안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일들이 우리 동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구는 기회의 땅이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제 동구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 침체를 벗어날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는 공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세웠던 공약들을 모두 실천하시기 예, 위해서는 예. 부지런하게 또 이제 발로 뛰셔야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5가지로 앞서간다면은 첫째는 명품 동구를 만들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금 현재 원도심으로서 너무 오랫동안 주거 환경이 열악해 왔기 때문에 예. 재개발 사업 추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라든가 묶여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를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품격 있는 복지 동구 만들기를 또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원도심으로서 노인 인구가 부산에서도 가장 이 많은 지역에 그렇죠. 속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한 뭐 국가에서 하는 이런 복지 말고도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를 매년 200개씩 이렇게 또 늘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더 그 소득도 어느 정도 증가시키면서 일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쪽, 그다음에 노인 복지관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들 돌봄 지원 뭐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품격 있는 복지 동구를 만들겠다는. 세 번째로는 자랑스러운 동구, 활력 있는 동구 만들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슈가 돼 있는 초량천 생태 하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예. 공공조형물이 흉물 논란에도 쌓여 있고요. 지금 현재 390억을 들여서 만드는 생태 하천이 제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복원하는 어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부산 진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공폐가가 참 많습니다. 예. 동구는. 그래서 공폐가를 활용해서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또 저희들이 또 그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꿈과 희망이 있는 동구를 만들겠다는 것을 교육 문화 특화 도시로 지정을 해서 이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전부 다 노후하기 때문에 예. 학교도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이상 학교된 오래된 노후 학교들을 교육 환경을 좀 개선시켜주는 초랑초등학교, 선화여중, 부산서중학교 세 군데를 신축을 하도록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그래서 교육 문화 특화 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구가 전부 다 경사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 힘듭니다. 다니기 힘들고 이래서 동구 자체로 운영하는 노선버스든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들, 계단이 많고 이래서 못 다니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발굴해가지고 적어도 각 그 초량권, 수정권, 범일권, 자청권 해가지고 마을버스, 동구가 직영하는 마을버스를 운영 행복 마을버스라 이래 가칭 이용해서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이런 지역의 어르신들을 좀 편하게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있는 이런 정책들은 과감하게 좀 고치겠다는. 예를 들어 연말 연시에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늘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뭐 예산 낭비의 어떤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요. 동구 구민체육센터를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건 직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장 큰 것은 동구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항 재개발을 빨리 조속히 완성하고 2030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붐업을 우리 동구 스스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발전의 기폭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제도의 기회를 맞긴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공폐가 문제나 또 노후화된 주택 정비 등 여러 가지 풀어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약들을 잘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4년 동안 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동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우리 동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참 이 원도심으로서 오명 지역의 어떤 이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지금 현재 따라잡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우리 동구는 기회의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또 해내야 되고요. 특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자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됐다는 것을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실에 맞는 것들을 하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이 발전시킨다 하는 가장 기본은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문제에 뭘 큰 건물을 짓고 센터를 짓고 이런 것보다는 더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치중을 하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원도심에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지금 현재 재개발로 통해서 유입돼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의 인프라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이런 신축을 하는 그런 취지도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이 되신 만큼 동구청장으로서 반드시 이건 추진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가 5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은 주거 환경 개선이 1차적인 아주 절실한 그 문제입니다. 우리 또 이 동구가 처한 현실이 바다를 끼고 있고 산지를 끼고 있고 이 평지가 얼마 없는 경사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경사지에 이 주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도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테라스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LH와 도시공사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 확산이 돼 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 경사지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주택 재개발 사업 여기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거 환경 개선을 가장 네네. 최우선으로 네네. 해결할 문제로 꼽으셨습니다. 동구에서는 2030 엑스포와 연계해서 북한 재개발과 같은 국책 사업이 추진 중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각종 시책 사업들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상당히 참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 동구가 과거의 원도심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원도심이 부산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왔다. 그게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그 북한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또 창출이 될 겁니다. 예. 우리 동구민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또 참여를 해야 되고요. 2030 엑스포가 내년 하반기에 유치 실사단이 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동구에서 벌어지고 이 2030 엑스포가 개최만 결정이 된다 하면은 부산시의 현안인 가덕신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 미55 보급창도 해결이 되고 이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동구에 기속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산시 현안과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동구가 뭐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워낙 큰 국책 사업들에 패싱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도 이 우리 동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박영준 시장, 저희들 지역구의 안병길 국회의원, 저 김진홍 구청장, 시의원 이렇게 원팀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원팀이 돼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한다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동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동구의 그동안에 미약했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우리 동구민들께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붐업이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걸 또 들으니까 지금이 정말 동구가 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네, 시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이제 끝으로 구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동구의 변화를 향후 4년 안에 방금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북한 재개발의 완성과 2030 엑스포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게 다 우리 동구에서 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 제가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이 동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이 골든 타임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는 내 삶의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구의 또 지역 가치를 높여서 그 자긍심과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옛 명성을 되찾을 만큼의 또 발전된 동구의 네. 모습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내건 공약들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지역 일꾼으로서 맡은 바의 역할을 다하는 기초단체장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헬로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